예, 감사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재무과장과 김성택 세무 1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고 세무 2과장은 공석 임무로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세무 1과, 세무 2과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은 행정문화국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창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행구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긍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시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서류 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정인 서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국에 대한 의무 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행구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인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국 각 과장 나오셔서 정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행구에 행정사무감사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문화관광과장 김정미, 민원여건과장 오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개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서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정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사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대현 총무계장입니다. 강도리 자치훈련계장입니다. 전선희 생활체육계장입니다. 하수진 정보전산계장입니다. 김예. 김정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희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정숙주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윤성탁 대한스포츠계장입니다. 김한중 해변관리계장입니다. 김예. 다음 절입니다. 예, 김미애 그 재무과장은 코로나 명령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회계계장입니다. 손정화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상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예. 오스코 민원 여건관장입니다. 강문윤 민원계장입니다. 오현주 여건기록물계장입니다. 김진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김승택 그 세무일과장은 장기 병가분도 참석하지 못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봉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미숙 취득세계장입니다. 문혜정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승갈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네. 마지막 세무일과장입니다. 네, 세무과장은 이제 동습입니다. 안철수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우영식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기조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조영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상관사 행정문화수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해설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2023년도 업무 계획, 2024년도 새로운 실체, 현안 사업 중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 87,311세대에 174,694명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총 대원이 661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633명, 별정직 1명, 임기제 26명입니다. 육아휴직 등 별도 정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사는 본관, 조리대, 복합별관 근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단체 현황입니다. 행정문화부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수인구 통합방위협의회 등 26개 단체에 병원은 1,478명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26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 25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67개소,
체육시설업 164개소로 총 232개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보 전산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전산실 등 주요 시설 중에서 PC, 주전산기, 네트워크 장비, 회선 등 127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현황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 IP, 일반 전화기, 원형 방송 장비 등 총 126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선 현황은 일반 전화, 전용 회선, 정보 고속도로망, 문해 교환기 등 총 1334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은 통화민원 35,000여 건, 유기현민은 31,000여 건 등 총 53만 7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문화재는 총 18점으로 국가지정 5점과 시지정 13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 설문 내역입니다. 열린소리문화도성 및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 희망정보 2배,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 실시, 공정, 소통에 기반한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의 만전을 제하였고 신규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 코로나 대응 특별휴가 5일 부여, 선거 지원 근무 보상 휴가 최대 6일 부여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직원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더하기 워크숍 개최, 마을 공동체 발전 사업 공모 추진, 동대 주민 총회 개최 지원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주민이 주인들은 실질적 주민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했으며 광안 3동 복합봉사 신축 추진, 원물선 공회센터 운영, 양대 선거 공명 추진 등 국민과 동행하는 소통과 협력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철분을 나누는 운동, 문화, 육성 및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라이트워커, 부산 국제 장대 멀티뛰기, 부산 시민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빌라학교, 수영 강변 도행로 조성, 워싱 가늘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운영과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 보강, 스포츠 문화탄 사수공사 등 국민중심의 안정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정보 교육장 이전, 빅데이터 분석 활용, 개인정보 유무 노출 방지 등 기능정보 시대 디지털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해안도시 수행 조성으로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 제20회 광안리 가광축제 개최, 동네 보호선 프로젝트 추진 등 문화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였고 광안리 평수 모형 8종 설치, 사계절 관광 매거진 발간, LED 낭만 거래, 밀락 개변공원 바이선 경관 조명 설치 등 사계절 매력적인 해양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APP 월드투어 아시아 예선전 및 월드투어 개최, 무료 카약, 드래곤보트 체험장 운영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해양 스포츠의 저변 확대 지원 방안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길 제작, 비터널 검은 호랑이 조형물 설치 및 야간 입수 금지구의 6개소 관리 등 사계절 안전하게 즐기는 마을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재무행정 앞서가는 스마트 부족입니다. 공정하고 전문화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 대학생부 공개, 2021 회계연도 결산 추진 등을 실시하고 공유예산 관리 실태 저수조사 실시 및 변상금 부과, 옥상 정원 쉼터 조성, 전력 소방 설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공유예산 관리 및 깨끗한 생산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스마트 통신 기반 확충을 위해 스마트 행정 전화 서비스 도입,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독 추진, 대도청 탐지 방어 활동으로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9페이지 365일 언제나 친절한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민원실 와이파이 에코존 조성,
외국어 생활 민원 안내, 이북 제작 개시, 민원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무인민원 발급기 전동 확대 운영 등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과 서비스를 추진하였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 20만 면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투명한 기록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여건관리 발급 서비스 추진, 고객 만족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페이지 납세의회사와 함께하는 현장 수련으로 자주 대응 바꿉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자료제출 시점에 10월 말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세,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총 1,700억 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 95.3%를 달성하였으며, 재산세 전자 거지 확대, 생애 10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시책 추진을 통해 22년 부산광역시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서 세부조 기관마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실행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민을 위한 맞춤 세정 운영입니다. 5만 원 이하 지방세 및 환급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부제를 하면 지역사회 남은 문화 확산에 동참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카톡 알림이 추진을 통해 국민을 위한 맞춤 세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지방세 세외 수입 현업의 징수 실적은 9월 30일 기준 19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21억 원 대비 80.8%, 부가액 121억 원 대비 15.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남은 대기 동안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존중하는 조직문화, 소통으로 변하는 자치행정 시대입니다. 경무부서 근무자 인사부대, 신규 공무원 조직 지원 지원, 공무직 근로자 재납 지원 등 공간의 일상행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0일적 수당 체계 기준 개선, 30년 이상 장기퇴직자 휴가 30일 확대, 직원 휴가시설 이용 지원금 20만 원 지원, 정년 12개월 전 당직 제외 등 일과 삶이 조화로운 즐거운 직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구청장과의 온오프 이바구, 고향사랑 기부적 홍보 강화 및 답례품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주민자치기도 동별 만의제 산업 추진 및 관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채로운 생활체육 육성 및 디지털 중심 정보 기반 추진입니다. 광미 국민생생터 건립, 스포츠 문화판 부설 주차장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후 낮 비행길, 역사문화 이야기길 조성 및 국민건강 걷기대를 개최하는 등 걷고 싶은 도심 보행 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주요 정보 시스템 재복구 및 해킹 내 차단 모의 기준 실시와 개인정보보호 업무 배상 통역하입으로 디지털 중심 정보기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해양도시 주인 도서입니다. 제5차 문화도시 본도시에 선정되기 위한 12개 산업 추진 및 제21회 광안리 어담축제, 달풍놀이, 전통민속축제, 광대 연극제 등 사계절 풍부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향토문화 보존활동 지원으로 골목에서 바다로 누구나 문화도시 수행 실행을 하겠습니다. 광안리 에스피리트존 운영, 광안리 달팽이 톱 재방문 이벤트 추진, SUP 특화 협의는 국제적 경쟁력 지속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공모사업 추진 등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 도시를 구현하겠으며, 야간 안전관리 밀착 운영,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정비 등
사계절 안전한 광안이 되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을 공감하는 스마트 재정 시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재정 행정을 위해 계약 과정 공개, 대금 지급 모니터링 등 정확한 지출 처리 및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제 실시하고 청사 대화시설 정비, 승강기 에어컨 설치, 지원행차 사무실 개구소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고품격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이 행복한 미래 행정 서비스 기능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고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한 에코 민원실을 조성하고 수요 아침 친절 방송, 친절 토크 콘서트 운영으로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수별 기록관리 업무 적정성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년 10% 이상 정보공개 업무 전방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생 통합 서비스, 안심 상속 민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더불어 행복한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복도시 수용 건설을 위한 자주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세비 등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구세는 2022년도 구세 목표 대비 6.6% 증가한 657억 7,9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제는 2022년도 대비 4.6% 감소한 1,311억 7,1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세금 강화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바쁘스 카카오 알림톡 발송과 세무서와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을 소통으로 조세등을 보입니다. 신뢰받는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추진하고 납부 동료간 운영으로 1,502호를 최소화하며 1,501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세외 수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재정 변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새로운 직책입니다. 21페이지 신규 전입 직원 대상은 신통동 한연수 실시입니다. 구전 해당 및 기본 교양교육, 구전 투어 실시 등으로 수용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흥미 및 관심도를 높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이며 상 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수용구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개발 제공하겠으며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정책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이며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국지역도서전 개최입니다. 수영구와 한국지역출판연대의 주체로 수영구 한국지역도서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출판인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전시 행사 등의 한국지역도서전을 실시하여 문화중심도시 수영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지역 출판 사업과 문화관련단체 지역 홍보를 강화하여 도서문화 재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한 대축장 운영을 위한 막무제의 제정입니다. 2016년도 제작된 기존 막무제의 노후와 부식으로 막상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신속한 인명 구조에 부족하여 명품 강화리에 걸맞는 디자인에 실용성을 더한 막무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며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구조 업무와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수의계약 업무 개시입니다.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 시방을 세부화하고 관내 수의계약 업체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페이지 파테라와 함께하는 친절 토크 콘서트입니다.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콘서트와 토크 형식을 접목한 감성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감성을 치유하고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1,300만 원이며 좀 더 깊이 있는 고객 감동 인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전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명예 재정 협력과 미촉 운영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대표자 중 동의자에 한해 명예 재정 협력관으로 위촉하여 향후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정에 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명예 재정관이 SNS를 활용하여 캐든 조율 안내, 정기금, 제목별 납부 안내 및 다양한 세정 관련 홍보를 하여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홍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29페이지 카카오 채널로 지방세 환급금 간편하게 신청 기부입니다. 지방세 소액 환급금의 경우 신청 방법의 중도로도 미환급금이 누적되고 있어 수용부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24시간 연락 및 기부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난사항입니다. 32페이지 수용동사 재건립 기준입니다. 건립 40년 등과 관한 수용동사를 수용 망리 파출소 부지와 함께 재건립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74제곱미터 규모, 총 사업비 35억 4천만 원으로 2025년 준공 이전 예정입니다. 다목적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절 주차장 변경입니다.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의 주차관광 부족을 해결하고자 연면적 2,741제곱미터 주차면 100면의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38억 4,200만 원으로 스포츠 문화타운 이용 구민의 편의 정리를 도모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망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5분 생활권 내에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고자 망리동 774-276편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508제곱미터 규모의 망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270억 5,200만 원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여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38페이지 문화도시 수용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본도시에 선정되기 위하여 도시의 문화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 어방을 핵심 목표로 12개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비 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은 총 10억 5천만 원으로 본도시에 선정되어 본도시 사업 및 2031년까지 문화도시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도시 수용을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부 2022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분야별로 도망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관계 공문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옥순정 과장님. 예,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국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는 14시 30분까지 30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특정 감사 부분 연가 보상비 지급 실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가 보상비 관련해서 감사계에서 기획전략과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3건에 297만 1,710원 과소 지급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소 지급 말고 잘못 해서 더 나간 사례는 없나요? 올해 지금 2022년 4월에 한 거는 과다 지급은 없었고 과소 지급만 있은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활히 처리되었다고 하니 수고하셨고 네네. 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미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역사와 문화, 전통, 관광이 모두 아우러져 있어 특히 문화관광과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찬주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수영강변에 설치되었다 태풍으로 파손된 니콜라스 셰퍼 작품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진행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조병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니콜라스 셰프 작품은 2020년 9월 3일 날 그 태풍 마이삭에 의해서 작품이 훼손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유족한테 지금 작품이 훼손이 되었으니까 이거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보낸 상태고 지금 계속 회신을 이제 주고받고 해서 그쪽에서는 다시 이 작품을 재설치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와 그 자문 결과 중심축이 훼손이 되어서 재활용할 수 없다는 지금 의견을 받아서 그 유족 측에 지금 전달한 상황입니다. 혹시 그 과장님께서 해운대구의 오펜하임 유자 꽃의 내부 그거 철거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유족한테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무단 철거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유족하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합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유족들은 또 지금 가장 최근에 온 해시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 한국에 한번 오고 싶은데 그 경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내부 검토 결과 그 경비를 뭐 숙비나 비행기 경비를 좀 지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해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백남준에 있다면 프랑스에는 니콜라스 셰퍼라는 작가가 있을 정도로 비디오 아트계에서는 대작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 비엔날레 작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조금 더 제 판단에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 당시 때 높이가 14m를 해서 증액 그 높이를 올려서 했지만 원액 그 원 작가의 그 높이는 2m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2m로 해서 혹시 수영 강변에 재설치할 생각은 조금 있으십니까? 재설치할 그 검토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가 사망을 하였고 지금 유족 중에는 외손자가 지금 유족 대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작가가 사망을 했는데 재설치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뭐 의원님들이 뭐 좋은 의견이 그러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공미술은 보험이 가입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동산에 대한 종합보험이 야외에 설치된 물품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작품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이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 수용구에 설치가 돼 있으면은 우리 수용구의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하거나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수용강에 휴먼 브릿지가 이제 곧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은 그 수용강을 특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 자리에 그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조금이라도 재설치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조금씩 좀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올해 어방축제에 약 15만 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치르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는 어방축제를 위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와 안내 표지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안내 책자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이제 안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께서는 보셔서 알고 계시겠죠. 예, 처음 어방 축제를 온 사람이 이 지도를 보고 과연 부스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기 저희가 작성한 지도에는 큰 블록별로 표시되어 부스별 세부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트나 전통시장을 가봐도 또는 다른 축제 안내서를 보더라도 이러한 블록 옆에 명칭과 함께 뭐 ABC라든지 1, 2, 3 이런 기재 번호 기재를 해서 기호나 번호를 기재를 해서 구역들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너무 아쉬웠고 특히나 저희는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스를 찾거나 사람을 약속해서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표지판이나 안내서에 기호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훨씬 찾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현재 화장실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15만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대체 어디서 찾아가야 할까요? 그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이고 음식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화장실 표시조차 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큰 오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울렛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보고회 시에도 아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 시에는 화장실을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별 그것도 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내
그러니까 그 지도 말고도 어떤 행사가 어떻게 있고 하는 그거를 그 광안리 백사장 전체에 한 4군데 정도의 안내 표지판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부스를 찾아가기가 이제 힘드시다는 그런 부분인데 부스별로 뭐 A1, A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도를 그러니까 주소를 새겨달라 그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그것도 내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거리 장터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10개 동이 각각 식음료 등을 판매하였고 인근에는 화로 장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음료를 먹는 곳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져야 할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이 기본이 될 텐데 먹거리 장터의 화장실 면수가 4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면이 아니고 6면이었습니다. 큰 거 여섯 하나, 면입니까? 큰 거 하나, 예.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그러면 있습니다. 총 남자가 3면, 여자가 3면 이렇게 되는 예, 건가요? 예, 그러면 6면이라 치더라도 저녁 시간대인 5시부터 10시 사이에 먹거리 장터는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실제로 화장실 이용에 저도 있어 봤는데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인근에 열려 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제 축제에 온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인근에 있는 호텔이 화장실이 1층이 개방이 되어 있어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어방축제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그곳을 또 호텔 화장실을 저처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호텔 화장실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간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해서 더 발전하는 어방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개방 화장실 그 모바일 화장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장소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모바일 화장실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개방 화장실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안리 SUP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SUP 때문에 바닷가에서 정말 그 햇볕에 그을려가며 고생하신 윤현탁 계장님 계신데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SUP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 수영구의 역점 사업이다 보니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SUP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난 2018년 그 당시에 이제 오돈 부산시장이 부산을 해양 레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송정에 서핑, 그다음에 해운대 요트, 그다음에 이제 부산 우리 광안리는 이 SUP가 이제 특화 사업처럼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SUP 말고 카약하고 3가지가 광안리의 특화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UP는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으로 이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카약하고 드래곤보트는 수영강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화 해양 레포츠 육성 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카약하고 드래곤이 한 4,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특화 사업으로 수영강에서 하고 있고 SUP는 광안리 해수욕장 섭존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송정이나 해운대에 비해서 송정의 서핑이나 해운대의 요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이 홍보도 많이 되었고 이미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광안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생으로 잘 모르던 SUP라고 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서 그걸 보급하느라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의 서핑이나
그 해운대의 요트보다 이렇게 우리 광안리 하면은 SUP 뭐 이런 식으로 아직 가기는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에 작년 말고 내년에 우리 지금 이 그 해양 스포츠 여기에 지금 얼마의 예산이 이제 잡혀 있냐면 10위 빼고 9위만 지금 84억이 집행 예정입니다. 아니, 8억 4천. 맞죠? 네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숫자를 읽는 게 항상 서툴러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액수의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월드 투어라든지 또 무슨 SUP 요가라든지 또 뭐 해상 드론 쇼 투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게 잡혀 있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담당하시는 계장님으로부터 광안리 SUP 이용객 지난 3년 동안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을 그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지난 3년 동안 SUP를 이용한 분들이 전체 다 합해서 11만 한 4천 명 정도. 물론 이제 코로나니까 좀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걸 감안합니다. 여기에서 대회 참가하고 대회 때문에 온 사람들 빼고 광안리 해양 레포츠 센터라든지 크레이지 서퍼스, 그다음에 서프마린, 올해 생긴 서프 온 더 선셋 이 업체를 통해서 이 SUP를 대여해서 이 즐긴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SUP의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회 참가자들을 빼고 이거를 해보면 한 9만 명 정도? 그러니까 첫 해에 한 17,000명, 두 번째 해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했으니까 25,000명, 올해가 한 37,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송정 같은 경우에는 그 연 인원이 거의 40만, 50만에 육박하고 해운대도 굉장히 요트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어떤 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2022년도에 이제 개최하고 난 다음에 예상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약 120억을 예상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는 저도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근거 있다 없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용객 수에 나타나 있는 통계, 즉 대회 참가자까지 다 합해서 11만 명, 순수하게 대여해서 SUP를 즐긴 사람 9만 명이라는 인원을 생각해 볼 때 경제효과 120억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정하고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으로 SUP 전망이라든지 우리 수영구가 이 SUP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라든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전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 구에서는 해양 스포츠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의해서 3년 동안 공모 사업을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뭐 총 그 공모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SUP 사업에서 하고 있고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정도에 왔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3년간 이용객이 한 11만 명 정도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SUP가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SUP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뭐 8억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뭐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수영구가 전국에서 SUP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양 스포츠 도시 또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공단에서 하는 해양 스포츠 도시 지정을 신청을 해서 해양 스포츠 도시로서 전국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또 3년 동안,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SUP를 더 활성화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이제 노력해 주실 거는 뭐 당연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뭐 또 공무원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소한 스포츠고 또 뭐 SUP의 메카 지금 이미 메카까지는 못하지만 SUP는 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메카가 주어진 그런 칭호가 주어진다면 우리 수용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또 부산 멀리까지 전국까지 갈지 말고 부산 내에서도 어떻게 이걸 홍보해서 어떻게 SUP 인구를 유입시키고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끼리만 지금 광안리 바닷가에서 모여가지고 각 동으로 막 몇 명씩 차출해서 SUP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산 광안 수영 바깥으로 나가면 SUP를 거의 모릅니다. 제가 뭐 진구나 어디 다른 데 갈 때마다 혹시 SUP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홍보에 좀 임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2020년도에 지역특화 스포츠에서 대회도 하고 체험도 있고 교육도 있었듯이 내년에도 2023년에도 각종 뭐 APP 월드 투어는 물론이고 뭐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또 유소년 초등학생을 위한 유소년 SUP 대회도 할 거고요. 또 대학생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매칭이 된 동아리를 만들게 해서 그 대학생들이 동아리 또 경연 대회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2023년도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서 개방이 시작한 거니까 정말로 SUP의 메카가 되고 SUP가 해양 레포츠의 중요한 어떤 한 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SUP 학술 대회도 개최를 할 거고요. 또 SUP 용역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SUP 용역도 지금 그러니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스포츠 도시 지정을 해서 저희 구가 전국에서 스포츠 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진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SUP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SUP 채굴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블루윙 수탁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왜 주식회사 블루윙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진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루윙은 저희들 위탁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윙을 지정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블루윙이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할 때 몇 개의 사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두 개 사업체가 들어왔다. 두 개의 사업체가. 이 사업체 선정할 때 혹시 그 관내에 있는 사업체만이 선정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범위가 넓었나요? 부산 시내에 있는 걸로. 부산 시내에 있는 예. 업체로 예. 선정을 했다. 이 SUP 사업 중에 보면 LED 뭐 이렇게 서프 바다 영화관, 광안리 LED 서프 문라이트 투어 보니까 그리고 그 SUP 체험 교실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ED를 통해서 뭔가를 좀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해양에서 야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안전의 문제에 관한 그 진단은 정확하게 받으신 겁니까?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양 경찰서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해양 경찰서에서 승낙을 받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야간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구조선이 2대를 먼저 앞뒤로 해서 같이 가서 또 안전 요원도 배치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에 유의해서 그렇게 예, 행사를 예. 진행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광안리 앞바다 보면은 야간에 배들, 요트, 관광선, 뭐 다양한 선상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충돌 문제, 해상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22년도에 보면은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 2018년, 19년, 20년, 21년에는 거의 수익이 나질 않고 적자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제 이렇게 수입이 이제 조금 뭐 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수영구가 20%, 그리고 수탁자인 블루윙이 80%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예. 이렇게 돼 수익금에 예, 수익금에 20 대한 분배,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 올해 수익금을 보니까 1억 한 4,3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페이지 47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 47에 보면 연번 18번 페이지 47.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연번 18번 광안리 해양레포센터 위탁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페이지 47 운영기간 중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022년도에 1억 4,300여만 원 정도 수익금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수익금에 대한 잉여금 분배를 보면 수영구가 20%, 수탁자인 주식회사 블루윙이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수익금에 대한 수입은 저희한테 수영구에 20% 오는 거는 주로 이제 시설 개보수비로 다시 환원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수익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 좀 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영구에 유달리 문화와 관광에 관한 건수가 많습니다.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발코니 음악회와 문화가 있는 날 예산액 대비 잔액 비율이 너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손사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부터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잔액이 2,925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12월 두 번이 남았습니다. 2회 개최하면 11월 26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11월 26일, 12월 24일 2회가 남았는데 최근에 2030 엑스포 유치 홍보비로 행정지원과에서 12가 3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3천만 원을 발코니 음악회에 2030 엑스포 유치 홍보도 하고 발코니 음악회를 하자라고 해서 그 비용으로 11월, 12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집행을 해서 2,900만 원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을 이제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그날 수요일이 안 되면 그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합니다. 잔액이 지금 800만 원 남았는데 11월 30일 날 400만 원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집행 예정이었는데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아마 잔액이 한 400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차후 계획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다음부터 예산 책정 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원활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0회 강할리 어방축제 3년 만에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할리 어방축제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19페이지 보시면 행사 예산이 7억 7,500만 원인데 지원되는 비용을 보면은 국비가 3천만 원, 시비가 4,500만 원, 구비가 7억입니다. 구비가 90% 넘게 지원되고 시비는 6%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비는 4%가 안 됩니다. 국비 시비를 포함해도 10%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윤정한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할리 어방축제는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문화관광축제가 한 2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일정하게 3천만 더 이상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는 더 이상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시비는 지금 4,500만 원 돼 있는데 구비가 거의 7억으로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일 행사에는 정부 지원 문화축제인 만큼 시비를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할리라는 특수성에 맞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층이라고 하셔서. 예, 강할리가 이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그 어방 축제 할 때 예. 예를 들어 마지막에 엔딩 무대라든가 공연 프로그램 이게 네네. 이제 젊은 층이 조금 선호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좀 준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막식에 조금 MZ 세대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 예술 가수나 그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죄송합니다. 박창주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이거 계장님한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계장님께서 이제 자료 주신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운영에 관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8대 의회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 개선책, 개선 방안이 2018년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요 내용이 발주 전에 부서별 계약 대장 조회 자체 점검을 하고요. 부서별 5회 이상 수의 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5회 이상이 한 업체당 5회 이상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5회 이상인지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밑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정 업체 5회 이상 수의 계약 요청 시 이제 수의 계약 요청 시 사유서 제출, 이게 전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하나의 업체에게 5회 이상 그 공사를 맡길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김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이게 부서별로 한 개 업체가 5회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 5회를 초과할 때는 어떤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사유서는 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부서에서 계약 서류를 제출할 때 또 재무과에서 이제 격리 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특정 업체 5회 이상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사유를 명시를 해서 그 합당한지 여부를 또 이렇게 판단하고자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에서 5회 이상 같은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할 때 그 사유라고 하는 거를 저희 의회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좀 궁금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의 계약 여부에 관해서 의회에서 수의 계약 여부에 관해서 볼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의 계약 물품 구매, 수의 계약 공사 발주, 뭐 수의 계약 용역 해서 그거 일일이 기간을 정해서 검색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체에게 어떤 거를 맡겼을 때 액수하고 회사 이름만 있지 회사에 관한 정보라는 것이 전혀 그 홈페이지 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천만 원, 2,2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여성 기업이어서 수의 계약이 된 건지 장애인 기업이어서 된 건지 또는 뭐 코로나 뭐여서 된 건지 전혀 그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 뭐 거금을 들여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궁금해서 그 수의 계약을 봐도 어떤 그 이 사유에 의해서 이건 수의 계약이 되었고 이 업체는 수의 계약을 구청과 올해 몇 번이나 했으며 이런 거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면 의회에 주시든지 아니면은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그 수의 계약 부분은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나중 그 홈페이지를 한번 저도 자세하게 한번 보고 저희들도 수정할 만한 사항이 또 필요하다면은 그걸 또 수정을 하고 또 뭐에 또 의원님들이 또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왜 또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이런 공사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어떤 용역이나 물품 구매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의 계약 비중이 기초지자체라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감안하고 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 계약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굉장히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수의 계약 관련한 그 사유를 다 첨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공을 하시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석호 과장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3S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원 접근 과장 오석호입니다. 이윤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S의) 목적이나 예,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구청에서는 3S 실천을 위해서 3S는 스탠드업 스마일 스피커의 앞에 S를 따서 이름을 지었으며 직원들은
여러 가지 청내 홍보 방송이나 업무 시작 전 연습 작업 운전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민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전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뭐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밑에서 그 민원 대응을 하신 사례도 있고 전 직원이 지금 아침에 그 해당 3S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S에서 스탠드업 스마일 스피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사실 딱 꼽을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친절 3S는 뭐 일어서서 그 미소를 짓고 즉시 먼저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민원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뭐 업무적인 일을 보면서 그렇게 민원을 응대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오시는 경우마다 이렇게 응대해서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일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년 동안 전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각인을 하고 노력을 한 이유로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잘 지금 실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희 수영구 공무원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스탠드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현실성 힘든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스마일이라는 거 역시 지금 이제 3년째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웃는 모습은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스피커 역시 저희가 구청 1층이나 동사무소에만 가도 저희가 방금 개별 질의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아크릴 가림막 하나만 있어도 서로 간의 대화나 의사소통이 되게 힘듭니다.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 방안이 꼭 3S가 아니라 그때 아니면 뭐 연마다 1회씩 해가지고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 증명 발급기가 있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113개 종목의 다양한 민원 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통합 민원 서비스는 적절 민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서 그런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서비스입니다. 네, 뭐 결국에 뭐 두 가지 다 뭐 저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뭐 일종의 뭐 무인화 서비스 같은 건데요. 저희 12쪽 연번 4의 건명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및 처리 현황 가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설치가 16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시간 예를 들어서 평일에 운영 시간은 물론이고 공휴일에 운영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각의 이 부분은 뭐 물론 뒤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써놓으시긴 했는데 각각의 기계마다 취급할 수 있는 민원 처리의 성격도 다릅니다. 하물며 이제 같은 연도에 설치한 2022년도에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끼리도 지금 운영 시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러한 뭐 사유가 있으신 건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설치한 장소나
그다음에 그 공공용 인터넷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발급하는 시간이나 발급하는 그 대상 발급 민원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 관련 뭐 등기부나 가족관계 정빙서류 같은 거는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 그 민간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는 공공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발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무인민원 발급기가 외부에 오픈된 경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픈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복지센터나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개방되는 시간이 근무 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무 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인민원 발급기의 가장 좋은 점은 결국에 저희가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을 때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앞에 6쪽에 보면은 무인민원 발급기 전용 오외부스 설치를 통해서 지금 아마 5개 설치를 통해서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 가격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성까지 크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광안 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까지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옥 외에 그 설치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설치 공간이 그 부족한 경우에 그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도 공간이 부족하면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설치 추가 비용이 또 한 2천만 이상 또 추가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옥 외에 설치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상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그 안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뭐 소변을 본다든지 뭐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옥외 위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검토할 제반 사항이 좀 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소한 저희가 뭐 12시까지가 됐던 24시간이 힘들면 저희가 퇴근하고 보통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수영역에서 제가 자주 이거 사용을 해봐서 아는데 24시간이라서 다른 곳도 당연히 24시간이겠지 했고 또 이곳에서는 등기부 등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때문에 뭐 해당 관련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뭐 홈페이지라든가 해당 민원기에 좀 부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뭐 핵심적인 것은 뭐 광안 3동과 앞으로 복지센터나 기타 시설들을 지음에 있어서도 이런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의견을 해당 부서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옥외 설치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안 3동 수영동 동사무소 신축 시 그 옥외에서 24시간 개방되어서 무인 민원 발급기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여건가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스코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 1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 1가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 2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은영 위원, 박창주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뭐 불가피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이게 뭐 사실 실무를 접하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이고 유의미한 징수를 하셨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꽤 오랜 기간 지금 공석으로 있는 세무이과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일단 뭐 인사 부분이라서 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사실 답변을 좀 드린다는 거는 조금 사실 좀 부담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세무이과장이 좀 공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업무는 또 이렇게 계장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지금 현재 큰 업무 추진에는 무리가 없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뭐 조속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과장이 보임을 해서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해당 사항은 청장님의 이제 권한이지만 또 국장님이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국이다 보니까 뭐 해당 과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무일과에서는 현재 뭐 징수를 주로 한다면 부과를 주로 한다면 세무이과에서는 이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이제 체납인들이나 징수의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처음 이제 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들어간 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였는데 현재는 세무일과에 있지만 기존의 세무이과에서 재직하였던 세무6급 방수희 주무관이 개별 주택 가격 카톡 알림이라는 엄청나게 우수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이런 사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해당 개별 주택 카톡 알림이가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전에는 개별 과마다 부서마다 다들 분리돼 가지고 카카오톡 알림을 실시하고 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영구청이라는 단어를 카카오톡에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세무이과에서는 수영구청 이름으로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줬다는 부분에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좀 통합적인 아니면 획일적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중구난방식의 카카오톡 채널 개설은 이제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뭐 해당 내용을 칭찬드리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이과에서 징수를 주로 맡고 있는데 혹시 징수 관련해 가지고 타 구보다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실시를 잘하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예, 이은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극 행정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수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적극 행정 사례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다 자치단체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또 우수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부분 말씀하신 개별주택 가격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파급을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시책들이 이렇게 많이 그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어떤 시책들, 특히 이번 SNS 통한 어떤 시책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돼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저희들도 사실 좀 전체적으로 구에서 같이 홍보가 가능한 채널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통합을 많이 또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율 그 제고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또 이게 그 세무과 그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그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우수한 직원들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또 세무과에서 우리 그 세무 분야 그 부산시 최우수 또 이렇게 수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보시면은 징수율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 우수하게 좀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상이나 수치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은 이제 세무이과에서 징수를 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세금 몇만 원 못 내는 분들부터 해서 몇백만 원 고의로 안 내는 악성 체납자까지 만나고 통화하고 항상 대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무이과에서 이제 징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혹시 다른 곳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조금 있을까 찾아봤는데, 징수를 위해서 지금 세무이과에서 뭐 대면이나 방문 등등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거나 하면은 취약계층 발굴이라는 그 것도 이제 함께 실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무이과의 일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수영구청이 다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리보류 처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공무원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도와줬다는 그런 좋은 인상을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와 연계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주 적은 그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그 발췌를 해서 그런 그 주민세 뭐 이런 12,500원 만동 그런 것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사례도 저희들 발췌를 해서 복지부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사례 파악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되게 두서없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는 부분은 11월 28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주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